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 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A3부터 시작하셔서 G9셀에다가 데이터를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셀 서식이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나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범위를 지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범위 안에서 엔터를 이용하셔가지고 A9셀까지 입력이 끝나면 엔터 눌렀을 때 B3셀로 이동이 되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범위 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 열을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저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예제처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으면요. 범위 지정하시고 맞춤에 가셨을 때 옵션, 하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맞춤 설정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클릭 한번 하시고요.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로에 가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가운데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글꼴 크기, 글꼴 탭에 가셔서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포인트 선택, 글꼴 스타일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의 높이가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머리끝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3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A4부터 A5까지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7,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A8부터 A9, 또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A10부터 A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4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작업하지 않고 한 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셀 스타일에 입력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 안에서 조건부 서식, 표 서식, 그 옆에 셀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셀 스타일은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및 모델에서 입력 클릭 한번 하셔서 범위 안에 셀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항에서는요. F2셀에 작성된 작성일에 대해서요. 균등 분할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F2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죠. 그 다음 균등 분할 들여쓰기는 맞춤 탭에 가셨을 때요. 가로 안에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G2셀은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날짜는요. 홈에 가셨을 때요. 표시 형식에 위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날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선택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G4부터 G11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붙일 건데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1800이란 숫자에는 1, 심표 8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또한 마지막에 0은
생략하지 않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셀 서식을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됩니다.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샵, 샵샵 0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갔고요. 명을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마지막 0만 입력되어 있을 때 생략하지 않고 0을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시사항은 B4부터 B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머리글 A와 B 위쪽에 이름 상자가 위치하고요. 여기에다가 노선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가 미리 좀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게 있었네요. 이름 상자에 범위만 지정하시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노선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3셀을 선택하시고요. G3셀. G3셀에 승객수는 1일 기준이라는 메모를 자동 크기로 항상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가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신 다음 문제에서 지시한 승객수는 1일 기준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겠다. G3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에서 클릭하셔서 메모 서식을 갑니다. 간혹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면 맞춤이라는 탭이 표시가 되지 않고 글꼴만 표시가 됩니다. 그 문제에서 요구한 자동 크기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에 오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현재 지금 메모 상자 크기가 좀 크잖아요. 근데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서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요. 글꼴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다시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안쪽에는 모든 테두리가 적용이 됐고요. 바깥쪽에는 굵게 테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A4부터 G15라고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간혹 조건부 서식을 실수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데이터만을 범위 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필드명부터 포함해서 간혹 작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조건부 서식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적용될 수 있으니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지정이 되셨다면 홈 탭에 가셨을 때요.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찾을 수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안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수식은 문제에서요. 좌석 등급이 VIP가 아니면서 뭐뭐이면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데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AND 함수 입력이 필요하고요. 좌석 등급이 입력된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좌석 등급은 2열에 있습니다. 2열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요. 화면과 같이 $2, $4라고 표시가 되죠. 절대 참조가 된다는 거죠. 절대 참조가 되면 오로지 이 4셀 하나만 비교합니다. 저희는 자석 등급은요. 24부터 시작해서요. 24부터 25, 26, 27 계속 바뀌면서 비교를 할 건데 2열에 있습니다. 행의 위치 숫자는 바뀔 겁니다. 4 앞에 있는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만 지워주면 이 열은 고정할 거고요. 행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열에 입력된 자석 등급이 VIP가 아니면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문제에서 VIP라고 되어 있죠. VIP라고 영문으로 입력하시고요. VIP가 아니면서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쉼표. 다시 두 번째 조건은요. 예매 상태에 가셔서요. 예매 상태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G4가 클릭이 되죠. G4셀에 있습니다.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에요. G4, G5, G6, G열에 있는데요. 행의 위치 숫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4 앞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우셔야 $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우셔야만 4, 5, 6, 7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그 조건은 예매 한글 상태에서 예매 완료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은 현재 두 개의 조건이니까 둘 다 작성을 하셨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만족한 데이터 행 전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깔과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적용하신 다음 확인 버튼,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창이 표시가 되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자주색에 굵게 표시가 된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셨을 때요. 자석 등급이 VIP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VIP 아니죠. 그 다음에 예매 완료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을 자석 등급과 예매 상태를 확인해 보셔서 맞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 배점은 5점에서 기본 작업 총 20점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많이들 기본 작업 다시 1번에 오타가 하나만 있어도 감점이 전체 5점 감점이 되니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름 정의하실 때요. B4부터 B11에 노선명이라고 이름하셔야 되는데 범위를 만약에 A4부터 A11을 선택을 하고 노선명을 쓰셨다면 범위가 잘못되었거나 오타가 있거나 이름 정의를 잘못하셨을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정의하셨던 걸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5문항의 계산작업 문제입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 해서 8호 4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인데요. 표 1에서요. 표 1에서 D열에 입력된 사용 지수가 기준값보다 크면 주의, 그 외는 정상으로 비고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값은 소비 전력, B열에 입력된 소비 전력을 제곱근 곱하기, 그러니까 2번 곱하신 값에다가요, 나누기 500으로 한 값을 기준값으로 정하고 그 값보다 크면 주의,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값을 구하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 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파워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라고 P5라고 입력하시면 두 번째 파워란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파워는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넘버, 숫자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소비 전력을 쉼표,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제곱근 2번 곱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슬래시,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나누기 500이라고 입력해서 기준값을 구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기준값을 구했고요. 그 값보다 왼쪽에 있는 사용 지수가 크다면 줄이,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if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 if 만약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용지수 D3에 있는 값이요. 큽니까? 누구보다 파워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사용지수 값보다, 아니 기준값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쉼표. 저희는 주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의 함수 안에 조건과 true,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if 작업이 끝나셨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표 2에서요. 도속 코드하고요. 그 다음 도속 코드의 앞 두 자리하고요. 장르 기준표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분류 코드표요를 참조해서요. 장르의 K3부터 K10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표시 예제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예제를 보니까요. 도속 코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라고 입력합니다. 도속 코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도속 코드 왼쪽에 두 글자가 추출이 되죠. 그 값 뒤에 빼기가 있네요. 빼기 하이픈을 연결할 건데요. 문제 제시된 n% 연산자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구하신 레프트 함수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앞 뒤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봤더니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소설은요. 도속 코드의 두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오셔서 아래쪽에 장르 기준표에 가서 찾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 가서 장르를 가져올 건데요. 그러면 작성된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까처럼 left 함수를 통해서 도속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쉼표. 저희는 아래쪽 표에 가서 참조를 할 건데요. 이 표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이 동일하게 같은 영역을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움직이지 마 라고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모든 셀이 동일한 위치에서 값을 찾으러 올 수 있습니다. 쉼표. 저희는 지금 참조하는 표에 두 번째 행에 가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가선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딱딱 해당된 코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을 입력하시면 h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한 도속 코드를 가지고 장르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도속 코드에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요.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분류 코드표를 참조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중앙, 2면 시립, 3이면 전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n% 연산자 필요하고요. 이제 잠시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분류 코드표가요. 아까처럼 수평으로 작성되지 않았고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화면에 내용이 잘릴 것 같아서 작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서 코드에 가서요. 도서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쉼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을 오른쪽 한 글자를 가지고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오른쪽 코드표에서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화면이 살짝 잘렸죠. 그럼 VLOOKUP이란 창을 띄울까요? VLOOKUP이라는 안쪽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을 눌러서 참조할 표에 오셔가지고요. 참조할 표에 오셔서 저희는 1, 2, 3 그러니까 M4부터 N6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아까 HLOOKUP 하듯이 VLOOKUP도요. 지금 참조하는 표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수 없네요. 왜 안 되냐? 잠깐 볼게요. 도서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1, 2, 3이란 숫자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추출한 이 숫자와 분류 코드에 작성된 1, 2, 3의 데이터 형식이 같지 않아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된 겁니다. 이럴 때 write 함수, 문자를 추출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혹시 맞게 찾아지나 좀 수정을 해볼게요. writ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도서 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문자를 숫자로 바꾸시고 분류 코드표를 참조하니까 정확하게 해당한 코드의 분류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하지 않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실습하신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이 다르구나. 그러면 숫자 형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하셔서 write 함수를 통해서 구한 문자를 숫자 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하신 다음 수정하셔서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표 3에서 제품명이 갤럭시로 시작을 하거나 갤럭시로 끝나는 제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작성을 할 건데요. 제품명이라는 필드명을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갤럭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라고 갤럭시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별표는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는 표시죠. 반대로 갤럭시로 끝난다.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갤럭시라고 입력하시면 뒤쪽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뒤에는 갤럭시가 꼭 있어야 하고 앞에는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갤럭시로 시작하거나 갤럭시로 끝나는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갤럭시로 시작하거나 갤럭시로 끝나는 제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C22셀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dsum입니다. dsum이라고 입력하시면 d는 조건에 만족한, sum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요. 쉼표, 저희는 실제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쉼표, 조건은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제품명 갤럭시로 시작하고 갤럭시로 끝난다 라고 작성하셨던 조건이 D20부터 D22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범위, 항상 필드명을 포함하셔야 돼요. 다른 함수들은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값을 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는요, 꼭 작성하실 때 필드명을 포함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를 구하셨어요. 이 합계를 반올림해서 만 단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반올림 하겠다. 맨 뒤에 가셔서 자릿수를 넣을 건데요. 쉼표라고 입력하시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가 마이너스 4를 해야 만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제 만 원 단위로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요. 현재 시간이 입력되어 있네요. 현재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시간이 9시면 준비 중, 10시면 가동 중, 12시면 점심시간, 그 외에는 점검 중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시간을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9시, 10시, 12시라는 조건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K18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우리는 함수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스위치란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sw라고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 찾을 수 있고요. 값의 목록에 대해 식을 계산하고 첫 번째 일치하는 값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안쪽에 식이 필요합니다. 식은요. 9시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현재 시간이 있는 J18셀을 선택하고요. 우리는 J18셀의 현재 시간을 가지고 값 1번 조건을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이면 9시라는 값을 줄 겁니다. 9시를 그냥 9라고 입력하지 않고요. 타임 9시라는 시간으로 줘야 되니까 타임 함수를 통해서 9시라고 hour에다가 9라고 입력하시고요. 분과 초에 대해서는 9시 생략하시면 돼요. 분과 초를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서 쉼표를 분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러면 타임 함수를 통해서 앞에 hour 부분에 9만 입력하시면 9시라는 조건을 주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준비 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임 함수를 통해서요. 10시라는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hour 부분에만 숫자 10이라고 입력하시고 분과 초는 생략하신 다음 가로 닫고요. 10시면요. 문제에서 가동 중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12시라는 값을 넣고자 합니다. time이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타임 12시 시간을 hour 부분에 입력하고 minutes와 second는 생략할 수 있도록 쉼표를 2번 누르시고요. 타임 함수 가로 닫고요. 12시면 점심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점심시간.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검 중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 중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9시니까 준비 중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10시니까 가동 중, 12시는 점심시간, 나머지는 점검 중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함수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는데 C 부분만 입력하셔서 조건식을 그러니까 조건식을 값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표 5에서요. 구매 일자에 2를 추출해서요. 3의 배수에 해당한 날에 구매한 고객에는 사은품 지급 여부에다가 지급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매 일자에서 일자만 추출해 볼까요? day라는 함수를 쓰겠죠. day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매 일자에 가서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연, 월, 일 중에 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왔고요. 3의 배수입니까? 라는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 앞에다가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뒤에 가서 3이라고 입력하시면 3의 배수일 경우에 0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MOD는 나머지 값을 구한 함수인데요. 아까 대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1을 3으로 나눴을 때 3의 배수에 해당한 곳은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곳에 나머지가 발생하면 1 또는 2라고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예제는 다 1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MOD를 통해서 구하셨던 나머지가요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면 3의 배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째 문제까지 실습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 시나리오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나 확인하실 건데요. B7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한번 B8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화면 밝기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B9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웹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B10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총 소모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건데요.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사용시간, 화면 밝기, 백그라운드 앱수의 값이 바뀌었을 때 총 소모율이 얼마인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7부터 B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실 건데 첫 번째 이름은 절전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전 모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절전 모드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나리오 값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사용 시간을 현재 4 대신에 3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밝기가 40%는 0.4입니다. 그래서 0.4를 입력하셔도 되고 40%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웹수를 현재 7인데 3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셨어요.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추가를 누르셔도 돼요. 두 번째 걸 만드실 거면 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다가요.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일반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드라고 입력하시고 변경할 셀의 위치는 동일하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 시간을 5시간에 밝기는 70%, 0.7 또는 70%라고 입력하시고요. 웹수를 숫자 10을 입력하시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라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다가요. 과사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 동일합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사용 시간에다가 7시간, 밝기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기가 90%라고 되어 있으니까 0.9나 9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웹수에서 숫자 15를 입력합니다. 이제 3개의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약을 눌러서 우리는 총 소모율이 있는 B10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작업 시나리오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차량별 주유 현황 분석표를 이용해서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저희는 B3부터 G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I3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연료 종류하고 지역을 연료 종류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지역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차량 종류를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주유 금액을 선택하셔서 주유 금액을 갑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유 금액의 값은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이고요. 또 하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주유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옵션에서 작업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갔을 때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셨을 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란 옵션이 있죠. 체크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필드 명의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필드 명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료 종류는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피벗 테이블에 밝은 회색에 피벗 스타일 밝게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밝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에서 찾는 거예요. 또 하나 회색이라고 되어 있으면 회색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를 선택하시고 행머리 끌과 열머리 끌과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을 체크하셔서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실습하셨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지시사항을 확인하시면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계산하는 매크로인데요. 일단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해서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워크시트에 오셔서요. H3부터 I3 영역에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른 이유는 셀 눈금선에 잘 맞춰서 그릴 수 있도록 H3부터 I3 영역에 단추를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기록할 건데요. 매크로 이름은 배터리 소모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율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F4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시간당 배터리 소모율의 계산식은요. 등호를 입력하셔서 배터리 소모량 나누기 / 웹 사용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사용 시간은 A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웹 사용 시간 A4셀 클릭하셔서 배터리 소모량 나누기 / 웹 사용 시간 입력하셨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신 다음 범위 지정된 걸 해제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배터리 소모율을 실행할 수 있는 단추에다가 연결을 하셨는데요. 화면에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문제에서 텍스트를 배터리 소모율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같이 한번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식은 기록하신 다음에 실행하실 단추가 아니라 도형에다가 연결해서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형은 삽입에 가시면요.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 배지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배지란 도형을 찾으셨으면 클릭하시고요. 오셔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5부터 I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나중에 편집하셔도 되고요. 기록하시기 전에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 놓으셔도 됩니다.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할까요? 입력하시고 배지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매크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기록 버튼 누르시고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을 채우기 색을 안쪽에 채우기 색 파랑 강조 5 80% 밝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강조 5 80% 밝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에서 문제 제시된 색상을 선택하시고 범위 지정된 걸 해제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만 한번 다른 색깔로 바꿔서 실행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다른 색깔 바꾼 다음에 서식 누르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매크로 기록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항의 차트를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해서 총 10점의 문제입니다. 업무 처리량 건이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에 추가하고 실수일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량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요. 23부터 20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차트 안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실수일을 차트의 종류를 꺾은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변경할 건데요.
실수일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업무 처리량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실수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구 세로 막대형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조축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A1셀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미세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에 황금색 강조 4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황금색 강조 4에 도형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범례 표지를 포함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세로 갑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요. 최소값을 1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값 10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실수율, 꺾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수율에 7시간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에 가가지고요. 여기에 계열 이름과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레이블의 도형인데요.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세이프 변경에 가셔갖고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레이블의 도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에 둥근 모서리 먼저 체크하시고 색깔에 가셔서 테마색의 주황 강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강조 2. 또 하나 너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 값을 2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대시 종류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대해서 파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실습하시고 제시된 문제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